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요. 특히나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로 오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런 강남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용산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투자 지역, 바로 강남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4, 5년 후에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임하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강남권과 버금갈 수 있는 지역, 미래 투자 가치 1순위역이 어딜까요? 바로 용산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용산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산권역에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 나가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최근에 2022년부터 용산권역에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용산권의 가장 큰 개발 이슈인 국제업무단지가 2022년부터 토지를 매각해서 본격적인 사업, 거기에 발 맞춰서 다양한 용산권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용산의 전문가로서 늘 용산의 개발 소식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남 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2구역 건축심의, 4구역도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특히 2구역과 4구역 같은 경우는 1+1, 즉 조합원이 두 채의 입주권을 받아서 분양가의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출발을 했고요. 다음에 2구역. 거기에 발맞춰서 4구역과 사업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있지만 최고 입지를 갖추고 있는 한남 5구역 또 바로 앞에 있는 유엔사와 송담 부지의 개발로 인한 이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측편 최고의 최고급 주거단지의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산 민족공원도 미군기지 반환, 올해 말까지 미군기지가 반환이 되고 용산권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개발을 공원화 사업들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을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 마스터 플랜만 발표가 안 됐다 뿐이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개발 언제 되나 개발 얘기 나온 지 정말 오래됐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과 일정들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올해 특히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착공과 개발 따라서 앞으로 7, 8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강남권과 버금가는 상업 업무 최고급 주거단지로 용산권역이 정말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권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 제가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즉 용산은 서울의 중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면서 철도 교통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철도 교통이 잘 돼 있지만 앞으로 신분당선, 또 GTX A 노선과 B 노선, 신안산선의 여의도에서 서울역, 용산과 서울 역세권까지 2단계 구간이 완공이 됐을 때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을 앞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최고의 입지와 한강변 또 공원 조망, 철도 교통의 중심축으로서 향후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한강변을 넓은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접해 있고요. 남산 거기다가 민족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주축이 완결됨으로 해서 환경 프리미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고의 아파트가 최근에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한강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강변의 가치가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공원 조망,
지금은 아직까지 공원 조망의 프리미엄을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없지만 향후 국제 업무 단지 거의 용산 민족공원 거의 80만 평 규모의 공원, 국가 상징 공원이 생겼을 때는 최고가 부촌으로 바뀔 수 있다. 일례로 맨하튼의 센트럴파크 주변 지역에도 최고가 아파트, 호텔, 상업 업무시설들, 명품 스트리트가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저도 관광 차원에서 가봤지만 그래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최고의 환경 프리미엄과 관광지로 용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발 가치가 최고입니다. 특히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크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겠고요. 2022년부터 본격화될 국제업무단지, 또 경부선 지하화와 한강대로변, 또 남영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시설들의 개발 계획들, 민족공원 개장 등 그래서 미래 개발 가치가 상업 업무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프리미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2의 명동처럼 관광지 상권이 이루어지고요. 지금도 명동 최고의 관광 상권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명동에서 차량으로 안 막히면 10분, 15분이면 용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관광, 상업, 업무 최고의 부촌으로 바뀌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용산권역이 지금은 물론 안 되지만 향후 5, 6년, 7, 8년 후에는 강남과 버금 가능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입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최고가 아파트로 나올 지역이면서 동부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 용산 역세권, 신분당선, GTX AP 노선,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 및 다양한 교통의 허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용산권역이 정말 최고의 입지와 서울의 중심축으로서의 가치를 앞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변의 가치 남향에서 바라보겠고요. 남상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명동상권과 연결돼서 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남산에서 녹지축을 이용한 용산 민족공원, 국가상징공원으로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한강변의 가치, 앞으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이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한강변 복합시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런 3대 축으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개발 가치가 가장 큽니다. 물론 강남권역에도 삼성 역세권의 GBC 센터가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미래 개발 가치, 개발의 규모, 그 파급 효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 경부선 라인, 민족공원이라는 3대 개발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 또 캠프킴 부지, 앞으로 최고가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 배후 주요 단지인 원효로 일가라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각지 역세권과 신용산역, 역세권역의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들이 앞으로 2, 3년 후면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이고요. 특히 GTX AB 노선이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A 노선, B 노선, 언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공이 굉장히 빨라질 예정이다. 거기에 맞춰서 한강변의 최고가 그런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동축편의 한남 뉴타운과 미군기지 복합시설 개발 계획에 다양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 8년 후에 2022년부터 2027년이나 8년 후에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거의 다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용산권역은 서울의 중심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통의 허브로서 또
상업, 업무, 주거, 민족공원이라는 관광지까지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과도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남권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유일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는 용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경제 창출 효과는 기본이고요. 관광지의 기대감까지 늘려가고 있는 용산인데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권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개발 가치 넘버원이다. 앞으로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얻어줄 그런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하반기, 올해부터 그리고 또 2020년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됐을 때는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상업, 업무, 주거의 랜드마크로 변신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용산권역이 정말 강남권과 버금가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 투자금이 크신 분들, 투자금이 중간 정도나 실거주하실 분들, 투자 금액을 좀 작게 투자하실 분들 세 부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금 한 15억에서 20억 이상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국제업무단지 주변에 신계동이나 원효로 라인에 상업 업무 또 단독주택 이런 꼬마 빌딩을 매입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 대로변 지금 최근에 정말 맛집들이 많이 들어있고 상권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공원 주변 민족공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을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민족공원 주출입구의 주변 지역에 이런 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놓으셔서 지금 당장은 수익이 많이 안 나겠지만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 놓으시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한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실거주하실 분들은 한남 뉴타운이나 일촌동, 한강 대로변의 신축중 아파트나 주상복합 또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2억 미만의 소액 투자하시면서 큰 그런 입주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이나 경부선 라인 그중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선투자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개발가치, 가성비 면에서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용산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게 될 용산의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